여러분들 전래동화 한 편씩은 기억에 남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래동화 재해석이 요즘 유행인데 느닷없이 이 동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죠, 네네. 네, 14일에 성평등 사회 비전과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포럼에 가서 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됐어요. 어떤 발언일까요? 뭐냐면 이제 전래동화죠.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네, 선녀가 이제 이 지구에 왔다가 네.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이 너무 선녀가 좋아서 옷을 감추고 이제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나중에 이제 옷을 좀 달라, 날개 옷을 달라. 날개 옷을 줬는데 그걸 입고 아이들만 데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여태까지 그런 전래동화가 있구나라고 봤지만 이 장관이 정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 나무꾼도 참 불쌍하다. 혼자 남겨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선녀 입장에서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선녀의 가족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의 이제 취지는 여성 문제를 볼 때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러모로 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들으면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맞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당장 오윤성 교수님, 당장 출판사 이런 데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보고 오니까 거기에는 지금 또 이제 그것이 맞다 아니다 막 서로 또 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가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었던 윤리라든가 또는 뭐 상식, 뭐 지식 이런 것들이 뭔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어떤 성평등 의식이 정책이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백설공주에서 왕자가 잠자고 있는 백설공주에 와서 이 뽀뽀를 하니까 다시 깨어났다. 그럼 그건 성추행범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 동화들을 지금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어른들이 읽는 뭐 동화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어른들은 어른들의 그 관점에서 또 이 동화들을 갖다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여가부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읽는 모든 동화들을 어른들의 시각으로 다시 또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양성의 평등이라든가 또는 미투 운동이라든가 제가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 읽는 이 동화를 전부 어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도 언뜻 오윤성 교수님 말씀 듣고 뭐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마찬가지면 해외 뭐 동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언뜻 생각나는 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엄마가 어디를 가는데 외출을 하는데 두 남매, 어린 남매만 집에 두고 대신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지 마 하는 그런 동화 아시죠?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동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는 것도 아동보호법에는 저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대판 재해석이 그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선녀와 나무꾼 돌아왔어요. 손수 변호사님. 정현백 장관의 말이 물론 이 어떤 취지인지는 앞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폭행범이 지금 현재 관점 볼 때 될 수 있어요? 일단 성폭행이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요? 법전에는 성폭행이라는 말이 없죠.
성폭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구체적으로 볼 때 뭐 강간 네. 등으로 뭐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어려우니까 좀 순화해서 성폭행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선녀나무꾼 사례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법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이거를 강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이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이제 강제로 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선녀나무꾼 그 전래동화를 보더라도 결국에 성관계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앞부분에 나오진 않죠. 그 후에 혼인관계를 형성한 후에 또 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혼인관계 형성 후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좀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강간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 외에 정말 뭐 이렇게 해석하고 나누어서 평가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을 적용해 볼 때 이제 범죄로 볼 만한 소지가 있는 행동이기는 해요. 뭐 물론 강간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결혼 목적 이제 약취 유인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보쌈이라고 했죠.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당연히 이해될 수 없고 허용되면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일종의 풍습으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 결혼할 목적으로 여성을 이제 데리고 오는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녀 나무꾼에서도 결혼하기 위해서 선녀가 다른 데로 못 가게 했다 이러는데 근데 또 이거 뭐 더 그냥 뭐 재미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로 해석될지 몰라서 좀 걱정됩니다만 선녀가 또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선녀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박상희 소장님, 앞서 이제 여가부 관계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요 지금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 중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순수성을 해하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해석해도 되느냐라는 의견을 펼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요. 또 언선 선생님들께서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보는 연습을 또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또 작가의 의도랑 또 관계없이 또 우리 아이들 자기의 의식이라던가 어떤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접합해서 텍스트를 보는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은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서 읽히지 않거나 혹은 다시 재해석하는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평등 교육에 들어간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혼란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정연백 장관의 말에 그냥 토를 달거나 시비 걸자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부와 놀부의 그 흥부가 놀부집에 밥 얻으러 갔다가 놀부 부인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잖아요. 그랬더니 밥 아래 묻으니까 아이고 형수님 이쪽 뺨 좀 때려주십시오라고 내밀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폭행입니까 뭡니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명기 원장님. 네, 그렇게 되죠. 이제 한 사회는 그 당시에 이제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뒤의 사회는 그 뒤의 사회의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형성된 규범을 갖고 앞에 규범을 갖다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인류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녀와 나무꾼을 보더라도 선녀와 나무꾼에는 커다란 대칭적인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결혼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날개 잃은 천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날개 잃은 천사에 관한 얘기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나라 모든 전설에 하나씩은 끼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선녀와 나무꾼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을 갖다 감추고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날개 잃은 천사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동경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흥부와 놀부에서도 그 흥부가 다 옳은 행동만 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놀부 형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그 들어간 것 자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되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뭐 들어와라 했는데 나중에 뭐 밥 주세요라고 안 나가잖아요. 그것도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으로 보자면은 뭐 전래동화, 뭐 전에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구전동화 이런 게 법적으로 범죄가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 관점의 차이라고 또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성평등 교육 차원에서 이런 선녀 나무꾼도 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딱 부러지게 단언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교육의 관점이라면 조금 더 진중한 고민과 논의는 있은 다음에 또 진행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하고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